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오늘은 알테오전 한번 봅시다. 제가 며칠 전부터 알테오전을 한번 하려고, 이게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하려면 저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공부 미적미적 하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와 버렸는데, 오늘은 제가 알테오전을 제가 알고 있는 만큼 좀 간단히 요약 정리를 해서 향후에 어떠한 매력 포인트가 있는지,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핫한 종목으로 떠올라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동사의 주가 추이를 보면 3.8조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제 이제 크게 15% 정도 올라오면서 주가가 올라왔는데 장대 양봉을 세웠죠. 네, 거래량도 늘어나고 MACD도 돌아서는 모습.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큰 문제는 없는데 이제 약간의 조정은 있겠죠. 네, 엄민용 현대차증권 애널이 아주 강하게 쓰셨던데, 저도 며칠 전에 엄민용 애널을 불러가지고 같이 이제 PT도 듣고 했는데, 그때 알테오전을 슬쩍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저는 이제 알테오전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서 깊게 듣지 않다가 어제 이제 글을 보고 제가 더 공부를 추가해서 제가 아는 것을 쉽게 풀어쓰려고 한번 해봤습니다. 동사 현재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사고 있는 모습이 확실히 나타나죠. 여기에 이제 국내 기관이 수급을 며칠 전부터 이제 이야기를 들은 거죠. 시장에서 좋을 것 같다, 뭔가 있을 것 같다는 소리를 듣고 같이 양수 겸장으로 사고 있는데,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A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네요. 동사는 어떤 기업인가? 이게 이제 가장 큰 중요한 문제죠. 최근에 이제 우리가 비만 치료제도 제형을 바꾸는 것, 제형을 늘리는 기술인 펩트론이나 인벤티지 랩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제형을 늘리는 거. 얘는 이제 제형을 바꾸는 거죠. 피하 주사. 지금 우리가 그 링거처럼 그렇게 혈액을 통해서 맞는 형태가 있었는데, 이게 시간을 4-5시간씩 뺏어 먹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게 이제 우리 당뇨 치료처럼 우리 배에다가 또 주사 형태로 낫는다면 편하고 병원을 가지 않아도 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거죠. 이런 IV 제형을 SC 제형으로 바꾸는 기술, 이게 이제 핵심이다. 네, IV 제형을 SC 제형으로 바꾸는 기술, 이게 주로 항암제 시장에서 크게 이제 다투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 동사가 이 중에서 SC 제형을 바꾸는 기술을 미국의 할로자임과 함께 글로벌 2대 큰 축을 이루는 그러한 기술을 가진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여기에 키트로드나 머크나 이런 글로벌 항암제 시장이 이제 만기가 곧 돌아옵니다. 이 만기가 돌아오면 좀 IV 제형인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링거를 통해서 맞는 형태인데, 이걸 배에다 찌르는 형태라든지 이런 식으로 근육주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꾼다면 새로운 어떤 또 권리를, 특허권을 주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으로 방어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풀리면 이제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이제 치고 들어오는 거고, 이러한 것들을 큰 어떤 돈의 싸움이 이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을 이 기억을 하시고, IV 제형을 SC 제형으로 바꾸는 이 기술이 어려운 기술이냐,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글로벌적으로 2개사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고 벽이 높은 기술이다. 이걸 우리의 알테오전이 지금 뚫고 들어가고 있고, 이게 갑자기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갑자기란 표현보다는 꾸준히 기술력을 가지고 시장을 놓고 해본 결과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네요. 동사를 이해하려면 3개의 기술을 이해해야 합니다. 동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3개, 하이브로짐, 넥스맵, 넥스피, 뭐 이렇게 3개의 기술이 있는데, 이 단어를 최소한 동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합니다. 하이브로짐은 약물 정달 방식을 변경하는 기술이다. 알트 B4, 이 단어가 나오는데, 알트 B4라는 제품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개발을 해가지고 약물 정달 방식을 IV 제형에서 우리 링거 형태에서 배에다 꽂는 SC 제형으로 바꾸면서 이러한 제형으로 만든 기술 이름이 알트 비포다. 이걸 모르면 알테오전을 이해할 수 없는 거다. 알트 비포. 넥스맵은 항체와 약물을 접합하는 ADC 기술에 사용되는 게 넥스맵 TM 기술이고, 넥스PM 기술은 체인의 지속성을 증가시키는 기술, 이것이 바로 넥스PM이다. 그래서 약물 전달 방식을 바꾸고 항체와 약물을 접합시키는 이중 ADC 기술, 체인의 지속성을 증가하는 기술, 이 3개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의약품 플랫폼 기술로 바이오 의약품을 더욱 개량시켜주는 거죠. 신약에도 적용이 되고 베타도 되고 시밀러도 되고, 이 3개의 시장을 이 기술을 가지고 침투를 하고
도움을 주고 돈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오리지널 약이 만들어지면 이 약을 만드는 데는 이 30년인가 이제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특허를 무너지면 제형을 바꾸거나 이런 형태로서 또 특허를 거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특허를 걸고 기존 것을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또 형성되고 특허권들이 많이 만개가 되니까 특히 항암제 시장에서 그래서 제형 기술, 약물 전달 방식, 항체나 약물 붙이거나 체내 지속성을 증가하는 이러한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데 이걸 동사가 가지고 있다. 하이브로짐, 넥스맵, 넥스피 이 단어를 모르고는 동사를 이해할 수는 없다. 그럼 지금 시장에서 난리가 난 것은 알트 비포 이걸 모르면 안 된다고 그랬죠. 히알루로니다제 이름도 정말 어렵더라고요. 쓰면서 10번을 봤는데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하이브로짐 기술로 만든 것이 알트 비포다. 네,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이름을 알트 비포라 하겠다. 알테오젠의 비포 기술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하이브로짐이라는 기술, 제형을 바꾸는 기술로 만들었습니다. 기존 항체 치료나 단백질 의약품일 경우 인체의 많은 용량 투여를 통해서 치료 효과를 나타냄에 따라서 정맥주사 투여 방식이 불가피하나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집중 관리해야 하는데 4에서 5시간 정도 5시간 투여 시간이 소요되므로 환자에게는 장시간 병원에 머물라는 불편함이 있었고 이에 따른 의료료 수가가 올라가는 그러한 단점이 있었죠.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동사가 정맥주사 제형을 항체의약품을 피하주사 SC 제형으로 투여하는 방식 이것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이라고 하는데 하이브로짐이 만든 기술이죠. 하이브로짐이라는 회사가 만든 기술이 히알루로니다제라는 원천 기술인데 이것을 알트 비포로 동사가 다시 개발을 한 거죠. 동사도 하이드로나제라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이걸 다시 개량 발전시켜서 알트 비포라는 기술을 만들었다. 현재 미국의 할로자임 테라퓨틱스이라는 회사 이름이죠. 할로자임 테라피틱스. 알테오젠을 이해하는데 할로자임이라는 회사를 이해 못하면 안 되죠. 사가 세계 최초 개발한 제조합 기술 RHUPH20 N1제가 시장에 출시되었으며 당사의 하이드로나제 원천 기술은 세계 두 번째 기술한 개발이며 현재까지 글로벌적으로 두 개사를 제외하고는 개발한 회사가 없을 정도로 아주 고급 기술이다. 결국 쉽게 말하면 할로자임이라는 회사하고 동사가 뭔가는 모르지만은 하이드로나제라는 기술을 원천 기술로 해서 각각의 자기만의 기술을 개발을 했다. IV 정맥주사형을 피하주사형으로 바꾸는 기술이니 알트 비포다. 알트 비포 여러 번 머릿속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암기가 없으면 공부하면 사상 누각입니다. 그럼 동사를 이해하는데 하이루니다제라는 이 기술을 이해를 못하면 죽음이죠. 이 하이루니다제라는 것은 효소인데 효소가 어떻게 제형을 옮기는 데 쓰이느냐 이것을 봐야 되는데 이 하이루니다제를 만드는 방법은 제조합 방식하고 동물에서 뭔가를 빼서 이것을 만드는 방법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죠. 먼저 제조합 방법은 사람의 피부 안에는 콜라겐과 엘라스틴과 히알루산이라는 세 개의 층이 있다는 거죠. 세포 외 기질이라고 부르는 ECM인데 이것이 하이알루론산을 분해하는 그러한 약물이 바로 효소, 약물을 분해할 수 있는 게 효소인데 이게 히알루니다제라는 거죠. 그래서 피하주사를 뚫으면 이 피하지방을 뚫고 약물이 들어가서 피부 안쪽 혈관까지로 이 약물이 전달되게 하는 그러한 기술이 바로 제조합 방식이다. 히알루니다제 방식에는 제조합 방식과 동물 유래 방식 두 가지가 있고 제조합 방식은 사람의 피부 아래에 있는 세 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 외부 외질 기줄을 히알루산, 특히 히알루산을 뚫고 들어가서 이걸 녹여버리는 거죠. 녹여서 약물이 들어가게 해서 피하주사 약물이 혈관까지 도달하게 하는 기술이 제조합 방식이다. 뭔지는 모르지만 쉽게 표현하면 이 사람의 피부 아래에서 하나의 구멍을 뚫는 거죠. 히알루산이라는 것을 녹여가지고 이 녹이는 것이 히알루니다제라는 효소다. 이 효소를 발견해서 이 효소를 가지고 피하주사 주로 넣어서 혈관으로 들어가게 하는 기술. 이게 이제 제조합 방식인 거죠.
두 번째 기는 동물유래. 소나 양의 정자를 통해서 뭔가를 얻어가지고 뚫고 들어가는 방법을 개발하는 게 바로 인간유래 히알루니다제의 방법인데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인간 히알루니다제라는 이름으로 쓰이는데 재조합 방식과 인간 히알루니다제 두 가지 방식인데 인간 히알루니다제는 어떤 방식이냐? 사람의 소나 양의 정자에서 정자가 난자를 뚫고 들어가 착상을 하게 하는데 이 난자를 뚫는 보호막을 뚫고 들어가는 거죠. 이제 이 정자가 난자의 그 보호막을 뚫고 들어가는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그 효소를 이용해가지고 히알루니다제를 넣어가지고 이 약물이 우리의 피하에 들어갈 수 있게 해서 약물이 전달하게 하는 기술이 인간 히알루니다제다. 즉 정자가 난자를 뚫고 들어가 착상하는데 난자를 뚫는 보호막을 분해하는 기술을 이용하는 게 인간 히알루니다제다. 그래서 소나 양의 정자에서 이 효소를 가지고 만든 기술이 인간 히알루니다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 히알루니다제에 대한 이 방식이 지금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자가 난자를 뚫고 가는 그 작용기전을 이용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이제 주절주절 나오는데 현대차증권 엄민용 애널리스트가 쓴 자료가 아주 어제 이제 대박을 쳤는데 그 자료를 요약해보면 투자 포인트는 첫째, 미국의 할로자임 기술이 IV 제어에서 SC 제형 피하 주사로 바뀌는데 먼저 할로자임 파머슈티컬 세라퓨틱스 할로자인 세라퓨틱스라는 회사를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이 회사를 모르면은 알테오젠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걸어온 길을 지금 알테오젠이 따라가는 거죠. 이 회사가 어디서 어떻게 돈을 받고 어떤 가치를 받았는가 이걸 가지고 알테오젠도 그 정도 받을 것이라고 추론을 하기 때문에 먼저 앞서 나가고 있는 할로자임의 세라퓨틱스라는 회사를 이해하는 거죠. HAL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1998년에 설립돼서 2004년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이다. 할로자임은 제조합 인간 히알루니다제 pH20을 활용한 엔하제 기술을 로슈하고 얀센하고 다케다 등의 다국적 제약 회사의 기술을 이전했다. IV 제형을 SC 제형으로 제조합 인간 히알루니다제 그렇죠? 앞에서 정자가 난자를 뚫고 가는 그 기술을 이용했다는 거죠. 5개의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 상업화의 선급에 출시했으며 추가로 4개가 2025년까지 출시될 예정이다. 2021년 기준 할로자임의 총 매출액은 4.4억 달러. 노열티, 공동 개발 계약, 제품 매출액이 각각 2억, 1.4억, 1억 달러로 노열티 비중이 46%로 확대 중이다. 결국은 기술을 이전해서 노열티로 먹고 사는 회사다. 따라서 알테오전도 뭘로? 노열티로. 2.8억 원의 영업이익을 가지고 있던 OP 마진 63.7%다. 이렇게 기업 가치를 크게 올라간 그런 기업이 할로자임 세라퓨틱스 이 기업이다. 따라서 알테오전의 밸류에이션이나 기업 가치를 하는 데는 이 할로자임이라는 회사를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동사의 먹고 사는 기술은 노열티에 있다. 매출의 0.9억 달러에서 130%나 상승해서 약물 전달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먹고 산다. 로시와는 현재 유방암, 그 다음에 또 유방암, 림프종, 만성 림프종 백혈구 이런 것들 출시되어 있으면 인삼 3상에 알려진 2개 SC 성분 이런 것들과 디센트링 명령 항암제, 오크레버스 다발성 경화치료제 이런 것들 지금 출시를 준비 중에 있다. 동사의 모습이 알테오전의 그림자와 같다. 동사의 그림자가 알테오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로자임이라는 회사를 잘 분석하는 게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로자임이라는 선두권의 회사가 있고 그걸 바싹 쫓아가는 게 우리 알테오전인데 최근에 알테오전의 매력을 보면 엄민용 이유는 첫째는 머크와 갑과 을이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 갑과 을이 바뀌었느냐 한번 보면은 키투르다 SC 비독점 계약은 머크에게 치명적이다. 열세를 진 것은 알테오전이다. 20년 6월 4.75조 원 규모의 글로벌 탑10 빅파마의 2차 계약 그리고 2차 계약
계약사로 추정되는 머크는 현재 2025년 FDA 승인을 목표로 빠르게 동사와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걸 알고 있다. 제형을 IV 제형에서 SC 제형으로 바꾼 것을 가지고 다시 독점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계약을 맺을 때 키트로다가 머크가 우리 알테오전과 비독점 계약을 맺었다는 거죠. 자기만 하고 계약이 아니라 타 회사에도 이 기술을 줄 수 있는 비독점 계약을 상태로 돼 있다는 게 이제 치명적이었다. 머크에게는. 24년 9월 임상 3상 종료를 앞둔 키트루다 SC 제형은 28년 특허 만료 전까지 키트루다 혈관주사 매출의 대부분을 빠르게 피하 주사 제형으로 교체해야만 한다. 그래야 자기의 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키트루다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이 IV 제형으로 시장을 진입하더라도 키트루다 SC 제형을 가지고 매출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8년인가? 특허가 풀리면 24년인가? 특허가 풀리면 이제 키트루다에 대해서 IV 제형에 대해서 이 제형에까지도 포함해서 이제 특허가 묶이는 것 같은데 이게 풀리면 바이오 시밀러들이 치고 들어올 것이다. 빨리 SC 제형으로 바꿔야 된다. 이 절박함이 머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20년 6월 비독점 계약 구조로 총 4조 7천억 계약 규모로 총 6개 제품을 개발 권리를 가져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것을 독점 계약으로 변경할 경우 2차 계약사 기술 이전 규모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시장은 예상을 하는 거죠. 따라서 독점 계약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키트로다가 SC 제형을 만든 다음에 독점 계약으로 변경될 경우 2025년 이후 출시된 후 2028년 연간 20조를 가정 시 매출액 달성 조건에 따라서 수령할 수 있는 누적 마일스톤이 알테오젠에게는 수조 원까지 규모가 커질 수 있다. 지금 할로자임이 지금 2에서 2.5% 매출액의 로열티를 받고 있는 약 5% 정도라고 하는데 이것을 계산을 한 거죠. 약 20조 원 정도의 2에서 5%면은 수조 원대의 로열티가 들어올 것이다. 이것을 이제 엄민영 위원이 크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이렇게 키트로다 IV 전형을 SC 전형으로 바꾸는데 뭐 고특허 만료가 있고 SC 전형을 만들었는데 비독점 계약이 아니라 독점 계약을 해야 된다. 비독점 계약을 했을 때는 다른 바이오 시밀러 기업에게 이 기술을 알테오젠이 팔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독점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독점 계약을 하려면 매출액의 5%를 줘야 된다. 그렇다면 수조 원대 조 단위의 마일스톤 라이선스 특허 계약권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게 이제 동사가 가장 중요한 먹고 살만한 키포인트다. 엄민용 의원 이걸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산도주와 계약이다. 산도주는 글로벌 바이오 시밀러 기업의 1등이죠. 산도스는 스위스 회사입니다. 네. 그럼 동사는 또 산도주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산도주와의 계약도 중요하다라고 엄민용 의원이 이야기하는데 존슨앤존슨은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 다발성 골수 치료 이름이 다잘렉스4 IV 대비 SC 제형 점유율을 80에서 85%를 달성했다. SC 제형으로 아주 잘 나가고 있다는 거죠. 산도주와 알테오젠 유일하게 이 시장에서 다잘렉스 SC 바이오 시밀러 출시가 가능하다. 2028년 기준 매출 145억 달러, 약 19조, 20조 가까운 중 이 중에 85%가 SC 제형으로 약 120억 달러가 시장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거죠. 이것을 산도스와 동사가 점유를 할 수가 있다.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서 보수적으로 점유율을 가정해도 연간 3조 원 시장의 매출이 가능을 하다. 산도주로부터 12%의 로열티를 가정한다면 키트로다 SC 외에도 알테오젠은 연간 수천억 원의 로열티 수령이 가능하다. 그렇죠. SC로 만든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120억 달러, 약 16조 시장에서 로열티 12%를 주면 수천억까지도 산도주에게 기술을 팔면서 버운을 벌 수가 있다. 그러면 동사는 알테오젠은 머크에게 약 1조 원 정도, 다음에 산도주에게 수천억 정도, 이 정도가 들어온다면은 동사의 가치는 달라져야 된다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피역으로 할로자임 시가총액이 7조 원 정도인 것을 대비해서 키트로다 SC가 독점 변경으로 계약이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바이오 시밀러 시장으로 확장을 한다면 할로자임을 넘어서는
그러한 사업 구조가 SC의 이 제형 하나 변경에서 나타날 수가 있다. 엄민영 의원은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알테오전은 인간 히알루론이다제 봤죠? 정자가 난자를 뚫고 박을 뚫고 가는 그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 정맥주사형 제형을 피하주사 제형으로 바꾸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미국 머크도 알테오전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동사의 영업이익을 보면 올해도 마이너스 230억, 내년에 마이너스 20억, 내년에는 230억, 그 다음에는 540억, 이게 이제 다 뒤집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동사의 2024년부터 뭔가를 발생을 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머크와 계약이 먼저 성사되고 산도즈와 계약이 그 다음에 따라간다면 이 두 계약만으로도 동사는 할로자임의 7조의 시가총액을 뛰어넘는 10조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게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7조 정도만 가더라 지금 3조 8천이니까 반은 더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저는 7만 원까지 이 종목을 본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참 귀한 종목을 봤습니다. 이 종목을 들고 계신 친구분들 한번 7만 원까지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또 자격이 3만 5천 원 이하로 내려오면 한번 추격 매수도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저는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보신 분들 저희 카페로 한번 오십시오.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한번 오십시오. 또 금일 종목, 내가 어떤 종목을 관심을 가져야 될지 궁금하신 분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이렇게 기본적인 분석을 잘 해드리는 카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한번 보시고, 유료니까 쌉니다. 예, 한번 올 3만 원 정도니까 보시고 같이 좀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알테오전을 봤습니다. 굉장히 좋은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엄민영 의원이 강하게 썼지만 충분히 7만 원까지는 도전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버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좀 올라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